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실종,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 1분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지금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치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집권 여당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박원순 서울시장 삼선시장입니다. 서울시장 최장수 재임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활발하게 부동산 정책 등을 논의하던 그가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고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2017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박 시장의 전 여비서가 경찰청,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날 새벽까지 그 여비서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변호사, 여성 인권 상까지 받았던 박원순 시장으로선 이것이 표면에 되면 상당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또 미투 사건으로 광역자치단체장 한 명이 유고 상태를 맞는 그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지금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격과 함께 민주당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직을 미투 때문에 사퇴한 게 두세 달 전입니다. 그런데 미투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 보궐선거를 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됐건 부산시장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당선인은 부산시민과 서울시민과 약속을 한 겁니다. 나는 4년 동안 시장의 임기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래서 나를 뽑아달라고 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들 개인적인 사유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언론 보도에서 자살을 한 사람을 미화하고 하는 것은 금기시됩니다. 저도 조선일보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자살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앞서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절대 동반자살 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 왜? 동반자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살은 미화해서도 안 되고 크게 써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그 자살 방법 이런 것들은 감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 자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크게 쓰고 또 자살 기사는 상당히 시청률, 열독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진실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상당히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자살 방지에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공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어떤 경우든 자살은 가능하면 하지 마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가 묘합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7일 날 치러질 이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보궐선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조만간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됩니다. 2심대로라면 경기도지사도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재선거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합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대로 실형이 떨어지면 무조건 지사직이 날아갑니다. 따라서 4월 7일 날 재판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남도지사 선거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 선거가 다시 하게 된다면 이 원인은 다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현직이 다 민주당인 겁니다. 자,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충격적 상황 전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민주당은 지금 이 당헌 당규를 만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헌 96조 2항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 부정부패 사건일까요? 아무튼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경우는 어떨까요?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거 아닐까요? 자, 부정부패라는 게 돈만이 아닙니다. 부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애도의 물결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비판은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장을 3선이나 시켰는데 아무런 예측도 못할 만큼 급작스럽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 당헌에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산시장은 어떨까요? 자,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 성추문으로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당선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낳게 한 원인 제공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자,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민주당 공천하지 않을까요? 무소속을 선택할까요? 자, 어쨌든 민주당 문재인 정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아마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지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법에 따르면 지금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내년 3월 8일까지 사퇴 등 사유, 국회의원, 기초, 광역단체장 자리가 유고가 생길 경우 치러지게 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선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히 규모가 클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확정된 곳은 광역단체장은 두 곳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신문의 날인데 아마 내년 4월 7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로 삼아 봅시다. 이때 아마 국회의원도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하면 그 다음 해 3월 대통령 선거 분위기도 확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